문제 해결 능력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모듈형, 그 다음에 PSAT형 모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죠.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문제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일단은 문제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발생형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탐색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정형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발생형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키워드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또는 닥친 일입니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고가 난 거죠. 됐죠? 사고가 난 상황 이런 것을 발생형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탐색형이라는 게 뭐냐? 탐색형이라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발생하게 될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발생 가능한 일입니다. 발생 가능한 일. 뭐 예를 들면 운전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브레이크가 좀 안 좋았어요. 브레이크가 좀 안 좋아서 이 브레이크를 고쳐야 되는데. 근데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가 결국에는 고장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탐색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형이라고 있어요. 설정형 또 뭐 미래형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 설정형이라는 것은 그 탐색형하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얘도 일단은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탐색형처럼. 근데 이것은 발생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설정형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좀 다른 관점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지금 타는 자동차도 괜찮은데 전기차가 나온대. 전기차가 환경 오염도 덜하고 그 다음에 연비도 낮고 더 좋다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설정형, 미래를 대비하는 형태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 요 두 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색형 같은 경우는 당장 현 상태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설정형이라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데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어떤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설정형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김 사원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작업 방법 등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자, 이거는 탐색형이 되겠죠.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이 대리는 HR 제도 개선을 위해 인력 재산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재산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직무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것도 역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탐색형. 3번 임 과장은 구성원들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발표했다. 역시 탐색형입니다. 4번의 최 팀장은 2030 비전 달성을 위해 해외 사업 진출 프로젝트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설정형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닥칠 일이 아닌데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설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언뜻 읽으면은 다 비슷한 얘기 같아요. 나중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분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2번입니다. 다음 제시문에서 말하는 문제점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랬는데 자, 여기서 또 얘기하겠지만 문제와 문제점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과 문제점 이 둘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란
목표와 현실과의 차이다. 한마디로 목표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전망을 말하고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차이는 목표와 현재 상황이 어긋났음을 의미한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목표와 어긋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다시 말해 문제점은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문제점이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죠?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근본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문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지혜, 매출 목표를 100억 원으로 정했지만 60억 원 밖에 달성하지 못했어. 이건 뭐예요? 문제인 거죠.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문제점은 아닌 거죠. 그렇죠? 문제점은 뭐라고요? 문제의 원인. 2번, 미란, 교육 훈련 시간이 부족해서 인력의 조기 전력화가 불가능해졌어. 이거는 문제는 뭐냐? 인력의 조기 전력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교육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건우, 공사 착공 후 13개월이 지났는데 진척률이 95%밖에 안 돼. 이거는 문제. 왜 95%밖에 안 되냐? 이거를 따진다면 이거는 문제점. 됐죠? 그 다음에 4번의 경현, 태블릿 PC 생산 목표를 4만 대에서 3만 대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 문제. 문제점은 뭐예요? 왜 줄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죠?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조금 어려운데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항상 참인 것은 그랬어요. 요거 좀 나열해 볼게요. 내용이 미국을 여행한 사람이 가장 많다. 미국 여행이 가장 많대요. 그렇죠? 미국이 가장 많다. 일본을 여행한 사람은 미국 또는 캐나다를 여행했다. 이거를 그 기호로 나타내면 일본을 여행한 사람이면 미국을 여행했거나 캐나다를 여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미국, 캐나다. 근데 이것 또는 이거라는 얘기는 일본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중국과 캐나다를 모두 여행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중국과 캐나다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겹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일본을 여행한 사람의 수가 캐나다를 여행한 사람의 수보다 많다. 근데 이거는 사람 수가 많은 거죠. 이 캐나다가 일본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이 사람들이 캐나다보다 많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항상 참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일본을 여행한 사람보다 중국을 여행한 사람이 더 많다. 지금 캐나다는 여기 있고 중국은 미국하고 겹치는지 일본하고 겹치는지 아니면은 아무 것과 겹치지 않는지 이건 몰라요. 맞죠? 이걸 모릅니다.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행한 사람보다 중국이 더 많은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맞죠? 2번 일본을 여행했지만 미국을 여행하지 않은 사람은 중국을 여행하지 않았다. 제가 마지막에 해보겠습니다. 3번 미국을 여행한 사람의 수는 일본 또는 중국을 여행한 사람보다 많다. 중국이 얼만큼인지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됐죠? 4번 중국을 여행한 사람은 일본을 여행하지 않았다. 이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틀렸다. 답은 그래서 2번인데 2번을 다시 볼게요. 일본을 여행했지만 미국을 여행하지 않았다. 어디예요? 여기인 거죠? 맞죠? 일본은 여행했지만 미국은 안 갔다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캐나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중국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행했지만 미국을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중국을 여행할 수가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4번 문제가 좀 어려운데 한번 가볼게요. A에서 C 3명이 가지고 있는 동전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읽고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면, 문제 해결 능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제일 어려운데,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3명의 동전은 모두 20개다 그랬어요. 첫 번째, 3명이서 총 20개를 가지고 있다. 동전을. 맞죠? 20개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A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개수의 동전을 가진 사람을 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A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다. 그리고 동점 가능. 즉 1등이 2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의 동전을 모두 모으면 600원이다. C가 600원이에요. 맞죠? 600원. 그 다음에 네 번째, 2명은 같은 개수의 동전을 가지고 있다. 동전의 개수 같은 겁니다. 금액이 같은 게 아니에요. 개수가 같다. 됐죠? 그 다음에 동전은 10원, 50원, 100원, 500원 중 하나이다. 일단은 경우를 다 따지면요, 여기서 이 선택지 4개가 맞는지 틀리는지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지별로 따져야 돼요. 즉 1번이 이러하다, 2번이 이러하다. 맞죠? 그러면 이 1번, 2번, 3번, 4번을 하는 와중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이 또 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애초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고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정말 다 해야 되나? 첫 번째 의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다 해야 된다. 다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안 해야죠. 실제 시험이라면. 맞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C가 600원이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C가 가질 수 있는 동전 있죠. C가 가질 수 있는 동전. 동전의 최소 개수부터 보는 겁니다. 500, 100. 이게 최소죠.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개. 맞죠? 그러면 A가 2개가 되잖아요. C가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A의 경우는 A가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A가 여기가 16개, 여기가 2개. 이 경우가 있어요. 맞죠? 됐죠? 2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2개, 9개, 9개가 있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500원짜리. 이거 600원인 거는 고정이에요, 지금. 600원인 거는 고정이고, 이것이 이제 동전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2개죠, 2개. 그냥 동전이 3개입니다, 3개. 그럼 이거는 A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가 14개가 되고요. 3개밖에 안 됩니다. 2개가 같아야 되니까. 맞죠? 자, 다음. 이건 이제 동전 3개까지 해본 것이고, 동전을 어디 보자. 4개. 4개는 안 되고 5개. 6개는 되네요. 500원으로 하는 건 끝났거든요. 맞죠? 500원으로 하는 건 안 끝났네요. 500원으로 하는 것 중에 이것도 있네요. 500원, 50원 하나, 10원 5개. 맞죠? 이거 7개입니다. 7개. 7개가 됩니다. 그렇죠? 7개면 이것도 역시 얘가 7개, 얘가 7개면 얘가 7개면 얘가 7개가 돼야 되네요. A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A가 제일 많아야 되니까. 맞죠? 자, 그다음 500원짜리 하는 건 끝났고요. 그다음 100원짜리 6개. 100원짜리 6개. 100원짜리 6개면 어떻게 돼요? 6개. 6개. 남는 게 이제 14개가 남았으니까 7개, 7개. 맞죠? 아니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6개, 8개, 6개도 가능하죠. 맞죠? 이렇게 해도 동전 20개 나오니까. 자,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한참 더 있어요, 한참.
한참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1번 A에게 모든 종류의 동전이 있다면 A는 최소 690원을 가지고 있다. 자, 최소예요, 최소. 최소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동전의 최소 개수를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그죠?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 동전의 개수는 7개입니다, 7개. 그러면은, 자, 모든 동전을 다 가지고 있대요. 모든 동전. 맞죠? 그럼 일단은 500원, 100원, 50원, 10원까지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동전 최소 몇 개라고요? 7개예요. 그럼 여기다가 10원짜리 3개 갖고 있으면 되죠. 왜냐면 각각의 동전은 몇 개씩 있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냥 10원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요게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690원 맞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A는 최대 8,500원 가질 수 있다. A가 가질 수 있는 동전의 최대 개수가 16개거든요. 이거를 모두 다 5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얼마예요? 8,500원이 아니라 8,000원이죠. 8,000원. 그래서 2번은 8,500원이 아니라 8,000원이다. 그 다음에 3번. B와 C가 같은 개수의 동전을 가진다면 각각 4개 이상의 동전을 가진다. 2개도 가능하죠. 그렇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B는 반드시 100원짜리를 가지고 있다. B가 반드시 100원짜리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AB 500원, 100원, 50원, 1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각각 몇 개 있는지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B가 100원짜리 동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없어야 된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됐죠? 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개수만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문제 해결 절차의 실행 및 평가 단계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때 실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실행 계획 요거는 뭐 간단한 모듈형이니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예산, 시간을 고려하여 계획 세워야죠. 2번 실행 사항의 문제점 및 장애 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다. 실행 계획 수립 단계예요. 수립. 이거는 계획을 잡는 시점인 거죠. 해결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됐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실행계획서 맞고 4번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답은 어렵지 않게 2번 나오네요.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사례를 통해 유가장이 최대리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모듈형이고요. 최대리는 오늘도 기분이 별로다. 팀장에게 오전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늘 하던 일을 하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빌미였다. 관행에 매몰되지 말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게 팀장의 주문이었다. 창의적인 일처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주눅이 드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더욱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어떻게 해야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남들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랬습니다. 자, 일단은 좀 의기소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즉 너가 창의적일 수 있어. 새로운 걸 찾아 나서면 돼. 이런 얘기죠. 2번 그래. 그들의 독특하고 기발한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야. 너는 안 돼. 이건 아니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창의적인 사고는 후천적의 노력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4번 창의력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뭐 틀린 말은 없네요. 답은 어렵지 않게 또 역시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죠. 7번. 7번은 SWOT 분석입니다. 일명 SWOT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S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위기.
그렇죠? 그래서 강점, 약점, 그다음에 기회, 위협 네 가지로 나뉘고요. 요 강점과 약점은 기업 내부입니다. 그다음에 기회와 위협 요 요소들은 시장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 다른 말로 기업 외부.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스탑 분석을 한다 그러면 기업의 내부 자료와 기업 외부 자료에 대한 것을 적절히 조화해서 결론을 이끄는 거. 이것을 스탑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있는 강점과 약점 중에 하나, 시장 상황에 해당하는 기회와 위협 중에 하나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총 네 가지가 나오죠. S, O 전략이 있고요. ST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WO 전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WT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SO는 뭐예요? 우리 회사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시장 상황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점으로 기회를 살린다. 자, 이게 이제 SO 전략이 되고요. ST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장점을, 강점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위기를 강점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W 약점과 기회입니다. 시장 상황은 좋은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약점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점을 보완해야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림. 그렇죠? WT는 약점과 위협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우리 회사 상황도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협은 회피. 답 했을까요? 약점은 보완. 그렇죠? 약점은 보완하고 위협은 회피한다. 이게 이제 스탑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 S는 아무래도 강점 내부적으로, W는 기업 내부적으로 약점, 시장 상황에서의 기회, 시장 상황에서의 위협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룬 게 이제 7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적절한 것은 1번 초고령화 사회에는 실버 산업에 있어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요거는 시장 상황인 거죠. 기업 내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근데 이제 거꾸로 기업 내부적으로 초고령화 세대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약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여기서 초고령화 사회는 실버 산업에 있어 기회다라고 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다음 2번. 기업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수학 분석의 위협 요인으로 볼 수 있어. 기업의 비효율적인 업무는 위협이 아니라 뭐예요? 약점인 거죠. 약점. 됐죠? 그 다음에 3번. 살균제 탈견 논란은 빵집에 있어 약점 요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빵집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의 문제인 거죠. 위협 요소입니다. 위협. 자, 그 다음에 4번. 운동 열풍은 헬스장에게 있어 강점이 아니라 기회인 거죠. 기회.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 1번입니다. 다음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AB 사원의 직업기초 능력을 평가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일단은 좀 비교가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자아인식, 자기관리, 공인자격 쌓기. 여기에서는 A 사원이 B 사원보다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리, 예산관리, 물적관리에서는 동등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감각, 조직체계 이해. 자, 요거는 요것도 역시 B 사원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활용 능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A 사원이 더 큽니다. 그러면 그냥 이걸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A 사원은 B 사원보다 스스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자, 맞죠? 맞죠? 그래서 모두 다 높습니다. A 사원이. 맞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 A 사원은 B 사원보다 조직 체계와 경영을 이해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자, 이거는 B가 우수한 거죠. 3번 B 사원은 A 사원보다 정보 검색을 하고 정보 기기를 활용한 능력이 우수하다. 자, 알 수 없죠? 그다음에 뭐 이거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봐야 되나?
만약에 그렇다면은 B사원이 낫죠. 그죠? 그다음에 4번. B사원은 A사원보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자,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1번. 1번. 단순한 문제니까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은 H 화장품 회사의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A부터 D 직원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해결 방안을 얻지 못했다. 다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A부터 D 직원의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즘 10대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조사해봤습니다. 패션, 스트릿 패션이나 편한 캐주얼 룩을 좋아하면서도 유행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 B직원. 10대들의 패션보다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제 조카는 귀여운 디자인 화장품을 좋아하던데 아무래도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어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거죠. 조카가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자, C직원. 제가 지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10대들의 지나친 화장품 사용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자사의 친환경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자, C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고요. D. 제 생각에는 구매력이 낮은 10대보다는 만족을 중시하는 욜로 서비스 성향을 보이는 20, 30대를 위한 마케팅이 필요한 것 같다. 자, 가볼게요. 1번 A. 너무 많은 자료 아니죠. 2번 고정관념이에요. 성급한 일반화. 3번 C직원은 틀렸고요. 4번 너무 많은 죄송합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C직원은 막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막 하니까 두서없이 막 얘기하게 되죠. D직원을 보시게 되면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그랬는데, 자, 이거 많은 자료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그냥 하는 거죠. 맞죠?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요런 거는 사실 그 문제를 푸실 때 소제목 위주로 보셔야 돼요. 즉, 사업 개요 밑에 사업 목적, 사업 대상. 그다음에 운영 계획 밑에 지역별 인력 구성. 그다음에 사업 예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소제목을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 그 보기로 가신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자, 기억 임신 6개월째인 취약계층 임산부는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사업 계획에서 개요에서 두 번째 사업 대상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영세는 출생 이전의 태아와 임산부를 포함한다. 그러면 기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내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만 14세 취약계층 학생은 사업 대상에 해당된다. 자, 일단은 14세면 문제에서는 이제 자료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 12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학년까지예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 13세 이상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나이 좀 더 먹었다 하더라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대상 아동수가 많은 지역이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담 공무원과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원의 인원은 10명은 넘을 수 없다. 자, 요건 이제 운영 계획에서 1번 지역별 인력 구성, 전담 공무원 3명, 그다음에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원 7명, 10명이 되는 거죠, 10명. 됐죠? 이것도 맞습니다. 리을 해당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세모시는 사업 예산을 최대 3억 원까지 국비로 지원받았다. 3억 원이 아니죠. 맨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신규라고 한다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죠? 1억 5천만 원. 3억이 아니라. 그래서 리얼이 틀렸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는 다음 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